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중력을 시공의 굴곡으로 본 것이다. 기억을 해두세요. 외워두세요. 아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중력을 시공의 굴곡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현대 우주론의 기초고 또 이제 그 창조과학에서 우주론도 결국 이 상대성 이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어떤 뭐 자세한 거를 모르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아셔야 돼요. 아까 말한 4차원 공간의 개념.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괜찮습니다.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그 빅뱅의 두 가지 토대 중에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두 번째는 우주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주 원리가 뭔지 그냥 오늘은 일반적인 이 주류 과학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뭐 대학에 가서 어떤 뭐 천문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다. 뭐 거기서 말하는 정도. 그거 살짝 볼게요. 여러분 그 별들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죠? 이게 이제 그 연주 시차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양이 이제 여기 있죠. 태양. 그리고 이제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별을 보려고 그래요. 여기를 어떻게 보냐면 지구가 요 왼쪽에 있을 때, 그다음에 6개월 뒤에 와서 요 오른쪽에 있을 때에서 이제 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고 이 별은 여기 있지만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별들이나 뭐 은하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때 우리의 위치 때문에 별들이 여기 있는 거로 보였다가 여기 있는 거로 보였다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 거기에 따른 각도만 재면 돼요. 그러면 삼각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항상 그러니까 요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거리를. 근데 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가 요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이제 1AU거든요. AU라는 게 astronomical unit. 그래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그건 딱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각도를 잴 수가 있죠. 그러면 각도를 알고 요 거리를 알면 이제 요 거리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니까 뭐 비교적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1997년에 또 위성까지 띄웠어요. 그래서 위성에서 이거는 뭐 이제 측정을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막 뭐 가까이 있는 별들부터 막 한 200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까지를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보다 더 먼 거거든요. 얘네보다 더 먼 것은 이 연주시차로 안 돼요. 왜냐하면 각도가 너무너무 작아서 아무리 정밀하고 우주선이 정밀하고 뭐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먼 것은 이제 셉피드 베리어블, 셉피드 변광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셉피드 변광성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변광성이 쫙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x축은 이 변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별이 밝기가 변해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그리고 y축은 밝기. 그러니까 밝기하고 주기하고 리니얼리 이렇게 프로포션하죠. 리니얼리 이렇게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밝기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멀리 있는 자동차가 헤드라이트이 있는데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로 이제 이 변광성의 주기와 밝기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알 수 있고 요거하고 이제 이 연주시차하고 또 보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젤란 성운, 뭐 안드로메다 있는 것까지 250만 광년,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주가 250만 광년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건 뭐 이제 초신성, 초신성으로도 안 보이는 저 멀리 막 100억 광년, 그건 이제 어,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적색 편의에 대한 거 자세한 거는 이제 7주째 강의 때 이제 할 거고요. 슈퍼노바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번 강의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거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뻥 아니냐는데 뻥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물론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적색 편의에 대한 거, 뭐 이제 요새는 이제 이 슈퍼노바에 대한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은 무지무지하게 크고 어느 정도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거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그냥 난 몰라 이런 건데 사실 뭐 이렇게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이 세피 변광성과 이런 적색 편의 변광성
또 이러한 또 적색 편의 이런 것들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분이 1929년에 이제 발표한 논문에 우주는 팽창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밝혔어요. 이분이 이제 허블입니다. 허블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분이 한 거를 또 더 자세하게 이제 여기 보면 변광성 데이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아이바라고 그래요. 아이바. 왜냐면 이게 데이터고 오차가 있는 거 이만큼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일 수도 있고죠.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측정이 됐고 그 변광성과 뭐 여기 보면은 뭐 슈퍼노바 또 서피스 브라이트니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 멀어지는 속도, 저기 있는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는 속도. 네. 이 기울기가 그 허블 상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정확하냐, 뭐 72냐, 뭐 67이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과학계에서도 그거 논란이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이런 넘버가 뭐 70 근처에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허블 상수에 대한 게 있죠. 여기 보면 60에 5에서 한 80까지 이제 어떤 프로젝트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편차는 있죠. 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입니다. 이게 중학교 교과서인가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이제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은하의 여기 오른쪽 그래프 위의 그래프는 은하의 후퇴 속도를 떨어진 거리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y축이 후퇴 속도로 x축이 거리죠. 그래서 거리로 나눈 게 바로 허블 상수입니다. 이게 이제 허블 상수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써보시죠. 이거 그러니까 현대 우주론의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성경적으로 어떠한데 저러한데 이런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지금은 그냥 허블 학교에서 배우는 이 우주론 천문 우주가 뭔가 그 테두리에서 이제 한번 써보세요. 네, 이번엔 많이 틀리셨어요? 기역 니은입니다. 디귿은 아니에요. 우주의 나이는 R 오버 V예요. 거꾸로. 이 허블을 거꾸로 해야 돼요. 우주의 나이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 오버 V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역 니은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맞히셨어요.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이제 우주 빅뱅 이론이란 게 우주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점에서 확 폭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것 같은데요? 여기 어느 아무것도 없는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확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공이.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우주의 팽창이란 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중심이 있네, 우주에. 그죠? 처음에 폭발했던 그 중심 근원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하이퍼 스페이스죠. 우리가 가상의 공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시공이 시작이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중심도 있고 여기 보면 바운더리도 있고 바운더리. 그죠? 근데 이게 아니란 거죠. 이게 아니다. 그럼 뭐냐? 풍선 모델을 가지고 설명해요. 실제로 풍선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라요. 이 뭐를 가지고 이 공간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아까 허블 말씀드렸잖아요. 허블이 측정한 건데 허블이 측정한 거는요.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지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색 편의를 이용했으니까 뭐 적색 편의 자체는 설명 지금 안 드릴 거고 분명히 이 은하들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쪽을 봐도요. 왼쪽을 봐도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오른쪽을 봐도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앞을 봐도 나로부터 멀어져 있고 뒤를 봐도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여기 내가 있어요. 다 멀어져요. 이만큼. 근데 멀리 있는 걸 보니까 더 많이 멀어져요.
뭐냐면 이제 가까이 있는 은하는 이만큼 멀어지는데 요 멀리 있는 은하는 이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또 더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많이 멀어지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답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무슨 소리죠? 아,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한번 생각을 써보시죠. 나를 중심으로 다 멀어지는데,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저 멀리 있는 걸수록 더 많이 멀어져 가요. 저 멀리 있는 건 더 많이 멀어져 가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나로부터 멀어지는데 좀 덜 멀어져 가. 뭐 이런 거죠. 우주는 팽창한다, 확장되고 있다, 멀어진다. 네, 좋습니다. 또 팽창한다, 서로 멀어진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쓴 그 답을 보니까, 네, 그렇죠.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쓰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제 현대 빅뱅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액면 그대로 보면요,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왜냐면 다 나로부터 멀어져 가잖아요. 그죠? 내가 중심에 있는 곳으로 보이네? 이게 보이는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우주의 중심은 없고 여기 보면 나로부터 팽창하고 있다고 하신 것에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기존의 우주론이나 빅뱅 이런 뭐 백과사전, 뭐 이제 학교, 또 뭐 이런 방송, TV 이런 데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빅뱅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고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다 그냥 버리세요. 기존에 내가 상식 다 버리고 액면 그대로 보면요,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커블의 관찰을 그대로 보면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란 거예요. 풍선 모델로 설명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풍선 모델을 설명하면 잘 보세요. 이 풍선에 이제 아까 우리 3차원의 이제 XYZ를 2차원으로 그 평면에다 가둔다고 그랬죠. 납작하게. 그죠? 그죠? 여기를 우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전우자가.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싹 싸면은 그게 이제 풍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풍선을 해서 불어요. 그리고 풍선 표면에 이제 우리 은하들이 쫙 있는 거예요. 여기 C가 이제 우리 은하예요. 달 보시면 쫙 부니까 모든 은하들이 나부터 멀어져 가고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풍선 전체가 이제 팽창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까 관찰 결과도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중심 이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빛의 속도로 가는 로켓을 타고 쫙 가요. 그럼 어느 정도 막 수십억 년 막 지나가지고 내 궁뎅이를 뻥 친단 말이에요. 중심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한한 우주고, 중심 가장자리 이런 것도 없고, 지금 그 허블이 관찰한 결과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택한 겁니다. 현대 우주론의 의미는 그것을 채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말고 다다음 4주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어떤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좀 질문이 있네요. 네.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풍선 모델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하는 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이다.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인 거죠. 그게 이제 현대 이제 우주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뭔가를, 잠시만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더 뭐라 그럴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풍선 모델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다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이 부분이 4주째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려요. 4주 때 2시간 동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주 원리. 아까 빅뱅 이론의 토대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1번 일반 상대성 이론, 2번 우주 원리라고 했죠. 그 두 번째 우주 원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주 원리는 뭐냐? 현대 우주론에서 가정하는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본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고 등방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일정하고 등방적이니까 가장자리가 있다거나 중심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멀어져 가고 하면 벌써 등방적이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원리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적용을 한 것이 이제 현대 우주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주 원리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이 Foundations of Modern Cosmology라는 책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 우주에 이제 분포된 이런 은하들을 보면 그렇게 균등하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뭉쳐 있고 모여 있고 이렇거든요. 막 수억 광년 규모에서 볼 때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숲에도 이렇게 개울이 흐르죠.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개울에 가서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이 다 똑같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멀리 가서 보면 막 몇 킬로미터 떨어져서 보면 균등하게 숲으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 큰 뭐 막 1000억 광년, 100억 광년 이런 그래서 여기 100 메가팔색이라는 것은 한 3억 광년 정도 돼요. 한 3억 광년 정도 되는 스케일을 놓고 우주를 보면 이제 일정하고 등강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풀어낸 분 처음 한 분이 이제 알렉산더 프리드만이라는 분이에요. 프리드만.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거기다 이제 등방성, 그다음에 균일성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약속드린 대로 말씀을 안 할 거지만 요 방정식에 따르면 우주의 시공은 늘어나야만 돼요. 이 방정식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912년에 나왔거든요. 1921년에 나왔어요. 1921년. 근데 1929년에 허블이 관측을 해서 멀어지는 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내가 중심에 있고 별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는구나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기억해 두실 것은 이제 나중에 4주 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기억해 두실 것은 액면 그대로 우리 관찰되는 걸 보면 실제로 우리로부터 멀어진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멀어져 있는 곳으로 보인다. 그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하지만 현대우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주의 공간 자체가 우리의 시공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이 말을 채택해서 보면 현재 우리가 관찰되는 이런 모든 것이 설명이 다 되죠. 설명이 되면서 우주에는 중심과 경계도 없고 균등하고 등방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재밌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게 뭔 소리고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이제 진도 나가야 돼요. 큰일 났네.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쉬었다 해야겠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잠깐만요. 쉬려면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데 5분만 더 하고 이거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조르지 가모란 분이 이제 러시아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그 소련 있을 때 이제 학자인데 나중에 이제 망명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서 이분이 뭐 별별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별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핵 융합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수소에서 헬륨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은 빅뱅론자이기 때문에 빅뱅이 생겼을 때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제 수소가 처음에 생기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1953년에 또 하나 제안을 한 게 분명히 처음에 우주가 아주 작은 이러한 불덩이에서 출발을 했다면 그리고 공간이 늘어났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빛의 레디에이션이 있는 게 공간에 늘어나면 그 빛의 파장도 이제 그 공간과 함께 늘어나니까 현재 이렇게 뭐 마이크로파 비슷하게 전 방향에서 올 것이다. 왜 전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중심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으니까 그냥 전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가 중심인지 어디서 오는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윌슨 펜지아스라는 분이 이제 이게 53년, 여기는 56년인
65년이네요. 그죠? 10몇 년 뒤에 안테나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노이즈가 잡히는 거예요. 전광항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가모가 예측했던 그 마이크로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Discovery of Cosmic Microwave Background, 우주 배경 복사, CMB.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주선들을 뭐 해서 뭐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비교적 최근 데이터인데 이제 플랭크라는 위성을 이제 띄워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다 다른데 사실 굉장히 균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색깔이 다른 거는 10만 분의 1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온도가 높고 파란 부분은 온도가 낮은데 편차가 10만 분의 1도예요. 10의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다 이제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또 균등하다. 예? 우주가 균등하고 중심과 경계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강력한 또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강력한 그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제 그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이 그 뭐죠? 흑체 복사. 죄송합니다. 흑체 복사.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 2.725도에 해당하는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이 나오고 그게 이제 우주가 처음에 시작돼서 이제 처음에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빅뱅 우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주의 그 에너지 작고 너무 에너지가 강하니까 빛이란 것은요. 전자와 거기 양성자,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 양성자, 중성자 안으로 전자가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는데 처음엔 너무 이제 온도가 강하고 이제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까 이 전자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아이오나이즈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공간이 커지면서 이제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면은 이제 광자가 이제 나오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확 나온 거죠. 그때 확 나온 것을 지금 우리가 전체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가모가 또 예측했던 것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이것이 빅뱅의 이러한 이론의 강력한 증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빅뱅의 증거 중에 하나 아까 가모가 또 이제 수소와 뭐 헬륨의 비율이 한 3대 1 정도 된다. 뭐 이런 걸 또 이제 이 핵융합 그런 이론과 이런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이론 토대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처음엔 이랬을 것이고 지금은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마를링을 돌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선들은 마를링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메저먼트예요. 이게 현재거든요.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안 맞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게 몇 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빅뱅 이론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 빅뱅의 어떠한 관점, 그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빅뱅 이론이라는 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 틀리네요. 어떡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지금 7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빅뱅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좀 너무 지치실 것 같아서 좀 빨리 좀 여기 마무리했고 1부를 한 10분 쉬었다가 또 2부를 좀 하겠습니다.